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무겁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8월부터 정부에서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왔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잘 몰라서 신청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지원금 5가지를 쉽고 친절하게 그리고 알차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힘든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면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그럼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정부에서 지원금 얘기가 자주 들리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살기 팍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나 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거나 줄어든 경우가 많고 자녀 교육이나 결혼 같은 큰 지출을 이미 하신 분들은 본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현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부터는 민생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니어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했어요. 예전에는 일회성으로 잠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문화비, 심지어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까지 우리 삶 곳곳에서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지원금들이 준비된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특히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시니어 복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키고 사회와 연결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소득이 조금이라서 안 되겠지. 그런데요, 이번 지원금은 가능한 한 많은 시니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직접 안내해 주니까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고 한번 신청해 두면 매달 혹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지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혼자 놓치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제 5대 시니어 지원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지원금이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8월부터는 지급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현재는 1인 기준으로 월 최대 약 4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45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상 범위 자체가 넓어져서 예전에는 소득이 조금 높다고 제외됐던 분들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신청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혹시 준비 서류가 복잡할까 걱정되신다면 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하나하나 직접 안내해 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한 달에 몇만 원 받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있으면 병원비, 약가, 전기세 같은 필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게 되면 한 달에 80만, 9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도움이 상당히 커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괜히 조금이라도 숨겼다가 나중에 환수 조치가 되면 돈도 다시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생일 달이 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하셔야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든든한 지원금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건강보험 지원과 의료비 감면 혜택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죠.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매달 약값과 진료비만 해도 부담이 큽니다. 이번 달은 병원에 좀 덜 가야 하나 고민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정부는 이런 시니어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입원비와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20%를 직접 내야 했다면 지금은 10%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큰 수술이나 예상치 못한 긴급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갑자기 몇백만 원씩 나왔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이 제도를 알면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는 일은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소득 확인 서류 정도예요. 준비물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직원들이 하나씩 안내해 주기 때문에 혼자서 막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또는 전화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건 교통비와 문화비 지원이에요. 여러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병원 갈 때, 장 보러 갈 때, 친구 만나러 나갈 때, 버스나 지하철은 거의 필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이미 누리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버스 요금 할인이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버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돈 같아 보여도 한 달 동안 버스를 매일 타면 교통비만 해도 꽤 나갑니다. 이 할인 혜택을 챙기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교통비뿐 아니라 문화생활 지원도 있습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라는 제도인데요. 이 카드를 신청하면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서 영화, 공연, 도서 구입 같은 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신청 문턱이 낮아져서 훨씬 많은 시니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교통비와 문화비 모두 지원이 넉넉한 편이고 지방은 교통보다는 문화생활 쪽 예산이 더 크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동네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문화두리 카드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1544-3412로 걸면 상담원이 직접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되니까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교통비와 문화비 혜택을 챙기면 생활비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집에만 있지 않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건 주거 안정과 에너지 비용 지원이에요. 여러분, 겨울철 난방비 폭탄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한 달 난방비가 2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끼자니 춥고 쓰자니 돈이 무섭고 정말 고민이 되죠.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 전기, 가스, 연탄비를 대신 내주는 지원금이에요.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또한 집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료 보조 제도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월세를 내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월세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내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덜 내면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죠.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나 임대료 지원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상담을 해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보통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정도예요. 필요한 서류가 더 있다면 현장에서 알려주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챙겨가면 좋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면 겨울철 난방 걱정을 덜고 집세 부담도 줄어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러니 꼭 한 번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할 건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지원금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죠.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화재나 가족 문제 때문에 생활비가 당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일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긴급 상황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갑자기 생활비가 막막할 때 현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최대 154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419만 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한두 달 정도는 큰 숨통이 트이겠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시청에 직접 가셔서 긴급복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담당자가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필수로 준비해야 할 건 신분증과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요.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 사고 확인서, 화재 증명서, 혹은 소득이 갑자기 줄었다는 증빙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심사 기간도 길지 않아요. 빠르면 23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모르고 사채를 쓰거나 자녀, 친척에게 손을 벌렸던 분들이 긴급 지원금을 받으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으신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망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시기와 방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지원금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는 예산 한도가 있어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마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정보를 알게 된 그때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이고 특정 지원금은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바로 알려주니 미리 전화해 확인하고 가면 2번 걸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2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야 합니다. 반대로 방문 신청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서류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특히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겐 방문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 직원들이 기준을 확인해주고 필요하면 다른 지원 제도까지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신청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승인 여부와 지급 날짜를 꼭 확인하고 연금처럼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조사하는 제도는 정기갱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꿀팁만 챙겨도 지원금을 빠짐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금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5가지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고 계시면 신청하실 때 훨씬 편해요. 첫 번째, 기초연금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월 최대 약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본인 상황에 맞게 꼭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두 번째, 신청 서류가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공무원분들이 서류 준비부터 작성까지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처음부터 다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꼭 도움 요청하세요. 세 번째,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대부분 지원금은 종류가 다르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지원, 교통비 할인 같은 건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유형의 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담할 때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세요. 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 1577-1000도 언제든 이용 가능해요. 마지막 5번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 시기는 제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2에서 3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금 같은 경우는 2에서 3일 내에 빠르게 지급되기도 해요. 신청 후에는 꼭 지급 일정과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질문만 잘 챙겨도 지원금 신청이 훨씬 수월해지고 놓치는 혜택 없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대 시니어 지원금. 생각보다 혜택이 꽤 크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고 그냥 넘기면 정작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자서 서류 챙기고 알아보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가족이나 이웃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하고 놓치는 부분도 줄어듭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알찬 지원금 정보와 생활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